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스의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군시입니다. 네. 네, 어제도 링고 다녀온 링고입니다. 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네. 이타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주말마다 링고를 가시나요? 저도 그냥 지금 말하면서 생각났어요. 이거 전날마다 왠지 링고를 가는 듯한. 아니 근데 그 링고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링고는 그 샤로수길에 있는 그 뭐 맥주집이죠. 맥주집, 예. 그렇죠? 아니 그 샤로수길을 자주 가시나 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왜냐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는 뭐 강남이나 뭐, 그쵸. 뭐 홍대나 이태원이나 약간 요런 접점이 있는데 사실 샤로수길은 거기에 근거지가 없는 사람 안 만나는데 이제 거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제도 사실 맨프롬을 가서 맨프롬 오키나와 네. 거길 지금 시기가 이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진짜 일본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거기서 술 먹다가 거덜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한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네. 가다 보니까 이자카야를 갔는데 가기 전에도 고민되고 어쨌거나 가서는 이제 사케는 안 시키게 되고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재료들이 대부분 다 일본 거래요. 재료는 한국 거 아니요. 제 친구 그 예. 네. 아예 친구도 거기 일하는데 어디서요? 이자카야요? 요리하는 친구인데 얘기 물어보니까 재료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 거를 사야 되는 것들이 많대요. 네, 소스라든지 이런 게 그쵸, 일본 그쵸. 아니면은 국내에서 좀 사기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이자카야 가면 대부분 일본 음식을 먹는 거죠. 네. 음식 재료는 한국일 줄 알았는데. 저희가 또 좋아하는 술집이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이자카야라고 분류할 수 없나요? 거긴 주점인가요, 여러분? 뭐 사실 이자카야 나무고요. 네. 중심 경. 룸 이자카야. 거기서 튀김류를 먹으면 되겠죠. 튀김류 고구마 튀김이에요. 여러분 고구마 튀김 굉장히 강추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C2C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C2C가 뭔가요? C2C? C2C는 이제 뭐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렇죠. 네, 약자로 이제 개인 간 거래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국내 2018년도 자료는 한 20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줄임말이 있는데 C2C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쓰죠. 업계나 뭐 신문 기사 읽으면 뭐 네. 일단 C2C는 일단 중고 시장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SNS에서 판매를 하는 약간 뭐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것도 C2C 시장의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C2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C2C라는 걸 저희가 다루게 된 계기는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새로운 흐름이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또는 거기로 분류되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가 솔팅해놓은 뭐 당근마켓, 헬로마켓, 아이디어스, 와디즈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필두로 어떤 C2C 마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중고마켓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옥션이나 뭐 또 아마존 이렇게 내 상품을 올려서 되는 마켓들을 다 우리가 C2C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 개념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 이타코가 어느 제품의 물건을 떼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P2C, C2C로 일단 인식이 아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여기서 C2C의 뒤쪽 C는 커스터머일 텐데 네, 앞에 C도 그냥 커스터머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커스터머 투 네, 커스터머. 네, 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좀 더 아. 그 개념의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B2B가 네. B2C가 되죠. 그쵸. B2C가 되고 이제 그거 말고 개인이 이제 판매를 하는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이제 C2C라고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주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중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고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그 이외에도 뭐 당근마켓이라던가 다른 약간 그런 플랫폼 시장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 뭐 이런 것들? 저는 있습니다. 어떤 거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공유기가 3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유선 공유기고 하나는 유무선 공유기고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뭐 2.4 밴드 있는데 그래서 아예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쓸 일이 없길래 지인들한테 막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쓰는 사람이 뭐 필요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개장터하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두 군데에 올렸거든요. 네. 네. 근데 번개장터는 확실히 연락이 안 오고 그래요? 두 개 다 당근마켓에 그 올린 날 바로 두 개 다 나갔어요. 직거래? 네, 직거래요. 어. 현금에 5,000원씩 제가 팔았던 것 같은데. 언젠가요? 시기는? 시기는 작년 한 가을쯤? 당근마켓이 약간 그 육아맘들 사이에서의 어떤 핫한 그쵸. 플랫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렇게 좀 활성화된 네, 걸 네,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지역 기반이라서 바로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직거래를 하니까 물건을 보고 바로 돈을 줄 수 있고. 그쵸. 근데 저는 한 분은 남성이었고요. 한 분은 중국 동포 네. 말 억양을 보니까 하는데 와우. 육아 맘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하고 저는 거래를 맞아. 했는데 되게 놀랐어요.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당근마켓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거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뭐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전에 그냥 중고나라 제일 유명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한두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세릿이 생겼을 때 그냥 궁금해서 네. 그냥 세릿에 한번 팔아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팔리고요. 잘 사줘요, 세릿에서. 세릿은 맞아요, 사실 맞아요. 매입 개념이어서 맞아요. 그냥 제 거 가져가서 뭐 전자기기였는데 잘 수거해 가주셔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긴 했어요. 세릿은. 세릿은 전 세릿에서 구입을 해봤거든요. 네.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 해방은 좋았던 점이 혹시 물건이 각자 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핸드폰이었나 아니면 컴퓨터였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맥북이었는데 네. 좋았던 게 어쨌든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무리 중고여도. 그래서 처음에는 딱 들어갔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가격이 한 100만 원 넘으니까. 근데 카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엄청 신박했어요. 괜찮네요. 네, 왜냐하면 한 100만 원대 넘어가면서 중고 거래도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회사가 보증을 중간에서 하고 그리고 카드 결제로 할부로도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구매에 대한 허들이 좀 다른 서비스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중고 시장은 아무래도 현금 박치기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아까 세릿이 처음에 카카오 쪽으로 그 인수됐다는 네네네. 얘기를 들었던 게 네네. 제가 세릿 사무실 갔어요. 아마 제가 빨리 노트북을 받아야 돼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럼 사무실로 오래요. 그래서 사무실 제가 갔어요. 한 그때 직원이 한 10대 계셨나? 뭐 얘기하다가 저도 그쪽에 일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카카오에 인수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아직 그때 아마 언론에 나가기 전에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좀 말해 그러니 그때는 조금 했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뭐 별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얘기 들으신 거 보니까 100억에 또 갑자기 또 그렇게 씁쓸한 그렇네요. 입맛을 다지셨습니다. 우리 타코님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중고나라도 거래를 예전에 해봤었고요. 판매도 해보고 구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세릿에 판매도 해보고 당근마켓은 취미까지는 아닌데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다른 데랑은 다르게 당근마켓은 진짜 그 윈도우 쇼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괜찮은 물건에 괜찮은 가격이 올라오면은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접근성이 훨씬 좋군요, 당근마켓이. 확실히 중고 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강자는 아무래도 중고나라, 그렇죠. 네이버 카페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근데 중고나라가 어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정말. 어플까지 해서 네. 사업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인데. 네. 근데 과거에 중고나라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약간 뭐 벽돌 온다. 벽돌 온다. 네네네. 아니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을 만나가 직거래할 때 약간 위협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고 거래는 거의 안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뭐 구매하는 걸 엄청 귀찮아해요. 컨텐츠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걸 귀찮아요. 구매를 거의 안 해요. 왜인데? 네, 그래서 오프라인을 가든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최근에 약속 있으면은 그 닥쳐가지고 사고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중고 거래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려고 중고 거래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리적인 거. 그러니까 무조건 직거래 해야 된대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오래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신도림 살았는데 강북 어딘가 엄청 꽤 먼 데를 어렸을 때 오라고 하니까 느껴지죠. 그것 때문에 하나의 그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전화를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가는데 막 우리 뭐 무기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그런 두려움. 근데 이게 아마 신뢰도의 문제죠. 아마 이게 여성분들은 더 심할 그쵸, 거고 그쵸. 더 어린 친구들은 더 구매하기 힘들 거고. 그리고 과거엔 중고나라가 좀 그런 단점들이 많았죠.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 기반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중간에서 에스크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가능합니다. 예, 신청하면. 그런 신뢰적인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사용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게임 쪽에서 이 중고 거래에 대한 그 핫 이슈가 있었던 게 네. 이게 과연 게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냐? 네. 왜냐하면 결국은 게임 회사가 돈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게임 팩을 팔았는데 소비자한테 그 게임 팩이 그냥 그 소비자들끼리만 중고 거래로 돌아다니면 이 하나의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게임 팩을 한 개밖에 못 판 거고 근데 실제로 즐긴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중고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게임 회사는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중고 서점 이슈 비슷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그 엔터 쪽에서도 비슷한 게 그 팬들끼리 굿즈를 만들어서 막 거래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때 그쵸.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엔터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케팅 효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조금 일부 자기 매출에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그 팬들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팬도 더 많아지고 유대감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속사가 만들지 못하는 제품도 팬들이 만들기 그쵸. 때문에 그런 다른 좀 크게 봤을 때는 좀 돌아오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게 많다는 것은 좀 더 그 엔터 입장에서. 네, 엔터 입장에서는 당장 그 수익의 일부는 좀 잃겠지만 그래도 뭐 팬들도 더 많아지고 인식도 더 좋아지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도. 하긴 예전 같았으면 막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걸로 분명히 그렇죠. 제동을 걸었을 텐데. 연예인 초상권.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실 BTS도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산이,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예전에는 일컬었던 여러 가지 기념품들, 뭐 굿즈들 이런 그쵸. 것들이 오히려 그런 걸 확산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 링고님 말씀 들으면서 주식 시장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어떤 차원에서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공모하는 IPO 때가 아니면은 안 들어가죠. 네, 돈이 자금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고 해서 자사 주식의 거래가 기업가치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업계 인지도라든가 또 그 어떤 세부적인 대출 파생된 파생된 거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시장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을 털어주는 거니까 이 C2C를 좀 대표하는 그 스타트업을 하나씩 좀 털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딱 생각이 나세요? 할 말이 제일 많은 당근마켓부터 하시죠.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은 자, 당근마켓 우리 상대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하면서 써보진 않았는데 워낙 물건 사는 거를 귀찮아해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당근마켓의 컨셉은 그 플리마켓을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끼리 중고 거래하던 거를 이제 모바일에서 저희 플랫폼 형태로 일어나게 하는 걸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좀 특이했던 거는 아까 뭐 국내 시장도 얘기하셨지만 당근마켓에서 보는 시장 자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뭐 개인 간의 거래도 있겠지만 약간 자영업자 부분 시장도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지역 기반으로 광고하는 그 광고 플랫폼을 우리가 먹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 기반 광고 시장을 먹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빅 미디어들, 뭐 TV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뭐 아직도 전단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5개 광고로 일어난다는 이런 부분을 당근마켓이 먹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을 보고 접근하셨고. 그래서 지금 마켓 사이즈가 10B라는 건 10빌리언인가요?
10빌리언. 네, 10빌리언. 1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마켓 사이즈를 1조까지 보는 이유가 지금 상디가 말씀하신 지역 기반의 어떤 전단지 시장을 좀 더 뭔가 플랫폼화하겠다, 네네.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얹히겠다, 이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그러니까 창업주분들이 좀 특이한 게 원래 다 카카오 출신이시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전에 티켓 모아, 쿠폰 모아, 아, 쿠폰 아, 모아를 네. 그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쿠폰 모아가 사실 당시에 이제 그 3사 소셜 커머스가 끝물일 시점에 끝물일 시점에 쿠폰 모아라고 이제 쿠폰들만 이제 메타로 모아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서비스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잘 되진 않았고, 사실 아이디어 자체도 뭐 그렇게 기발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그쪽에 맨파워가 세서 네, 그 당시 카카오도 사실 막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인력 합병의 목적으로 사실 이 쿠폰모아를 인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두 분이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다시 그거 풀리면서 그 2년인가가 풀리면서 다시 나와서 만든 게 당근마켓이고요. 쿠폰모아에서 그래서 현재 쿠폰모아 출신 중에는 지금 파트너로 계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VC 쪽에 파트너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에 잘 이렇게 침투해 계시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페이팔 마피아나 배민 마피아나 이런 얘기를 거의 매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런 네트워킹은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더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나? 그렇죠. 뭐 제 지인 중에 이제 그 쿠폰모아 출신 분이 계셔서 그분 통해서 사실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여기 대표로 계시는 김재현, 사실 공동 대표긴 하지만 네. 좀 더 아마 실질적으로는 김재현님이 더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분은 폴이라고 하는데 폴림에 대한 그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제 지인이 폴을 평가할 때 뭐 자기도 뭐 창업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폴을 보고 아, 저런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얘기로 해서 되게 신기했고, 또 최근에 제 그냥 지인 중에 당근마켓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되게 폴을 높게 평가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좀 다른 굉장히 느낌인 궁금하네요. 건가요? 이분 개발자신데 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개발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밸런스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발자라고 하면 뭐 프로덕트는 기깔나게 만들 수 있지만 이걸로 뭐 돈 벌어오는 거는 좀 뭐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경영 쪽 대표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막 펀드레이징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정작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은 약간 둘 다 어느 정도 갖춘 사람 대표로 좀 저도 보이고요. 완전체시네, 완전체. 네, 그 사실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중고거래 그런 플랫폼은 뭐로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결국은 이제 배너, 그 광고 배너, 그러니까 사용자를 모아서 사용자한테 그냥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당근마켓은 방금 상대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게 전단지를 온라인화 하겠다라는 게 사실 배달의 민족이 그쵸, 처음에 그쵸, 했던 그거라서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근마켓이 성공한 거는 지금 지역 기반의 직거래지만 결국은 넥스트까지 다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게 저 되게 인상적이네요. 직원이 28명으로 정말 굉장히 소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거래액이 400억 원으로 지금 그 기사상 나와 있어요. 그럼 한 달 거래액이 400억이지만 여기서 먹는 수수료는 당근마켓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광고 그쵸, 수익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쇼핑 앱 어플리케이션 평균 이용 시간의 1위가 당근마켓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타코님 얘기하셨듯이 네. 인도 아이쇼핑? 그쵸. 보게 돼요. 되게 어떤 게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흡입력? 뭔가 저 체류 같은 시간이 경우는 늘리나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위치를 찍게 돼 있어서 뭐 특히 뭐 집에 있을 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동네에서는 뭘 팔고 있구나. 제가 또 한때 자전거에 살짝 느낌이 간 적이 있어요. 자전거는 뭐가 있을까 해서 보고 또 그러다가 뭐
전자기 제품은 또 뭐가 있을까 또 보고 그리고 이게 윈도우 쇼핑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윈도우 쇼핑이랑 똑같이 만약에 정말 괜찮은 물건 있으면은 제가 직거래로 바로 살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역 기반이니까 어차피 반경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 모아놨으니까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분이 뭐 부산에 사신다거나 제주에 사시면은 또 그거 택배하고 항상 그 중고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 벽돌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다구리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근마켓은 좀 자유로운 거 다구리를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시네요. 네, 다구리란 단어를 일본어를 좀 사용할 줄 압니다. 일본어요? 다구리가 일본어 아니. 근데 저도 이 얘기에 동감하는 게 제 주위에도 중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으려고 물어봤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재밌대요. 이렇게 뭔가 내가 뭘 판다? 솔직히 이게 돈이 얼마 안 돼도 이 파는 행위 자체를 재밌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재방문율도 높고 아까 윈도우 쇼핑하듯이 재밌대요. 이거 하나 자체가 컨텐츠여가지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제품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제품이 팔 게 있으면 이 파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맨날 사지 뭔가 파는 일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개개인이 소소하게 특히 또 학생들은 당연히 팔 일은 더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재미가 또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네. 진짜 재밌어요. 저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항상 소비에 좀 더 집중돼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 생산에 어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되게 매력적인. 회사에서도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생산의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넓혀가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건 팔 때 의외로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만일에 택배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맞는 그게 박스나 물건이 조그만 거 아니면 좀 컸을 때 박스 구하기도 힘들고 포장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 택배 보는 것도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폐지 수거함 가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 은근히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버릴 때는 가는데 폐지 수거하신 분들 의외로 빨리 수거를 하세요. 요즘에 그것도 경쟁이야. 다 돈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많던데. 아파트에 자, 아파트에 그거 가면은 우리 뭐라 해야 되지? 그 조합원이라고 하나? 아니면 뭐 그 관리소 아저씨들한테 혼나요. 그렇죠? 그 아저씨들의 어떤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분녀에서도 그렇죠. 분녀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당근마켓이 지역 기반으로 하면서 가장 잘 되고 있고 이분들이 다 네이버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지금 찾아보니까 당근마켓? 당근마켓. 카카오. 이분이 네이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쿠폰모아 전에 네이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시고. 네. 80년생인데요. 나이가 있으시죠? 그 정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런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넘어가는 걸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어요. 80년이 뭐가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80이면 이제 밀레니엄 딱 걸치는 거 아닌가요? 업계 경력이 있을 만한 충분한 나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좀 더 나이가 있다고 느꼈던 게 저는 이거만 페이스북. 봤어요. 페이스북 프사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되나? 네. 80년생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왜 학생 같아 보이시고 왜 그러세요? 당근마켓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C2C 정말 이 당근마켓이 지역 기반으로 그래서 듣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그냥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물품을 팔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컨셉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들은 사실은 이런 걸 팔면서 그 애기 20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수다도 떨고. 그때는 이런 거 필요하죠. 이런 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약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육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의 회사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는 지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남편이
센터가 뭐 예를 들어 지방으로 동탄, 바뀐다, 동탄이면, 동탄이나 네. 뭐 파주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거기 가면 나는 그냥 동떨어진 그냥 삶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친구도 필요하고 맞아요. 답답하고 뭐 특히 뭐 보니까 뭐 군인 남편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산직 하시는 분 남편 연구직 남편 이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맘카페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이 그런 게 있는데 당근마켓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아는 분이 지인분이 그 위례 쪽에서 위례 맘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와우. 플리마켓을 하면은 한 1,000명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뻥인 줄 알고 뻥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네. 멀잖아요. 시간 들여 갔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1,000명은 좀 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애기까지 다 세면은 MSG를 유도인구 다 주셔서 총 인구 근데 포함하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게 맘카페 파워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파워의 그 기반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맘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것밖에 기댈 네. 곳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베이스가 없으니까 아기의 개월수에 따라서 뭐 얘랑 나랑 아무 베이스가 없어도 뭐 똑같은 아기 개월수면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독서 모임을 그 취향으로 만났듯이 아기를 취향으로 만나는 건가요? 유래 쪽은 그때 아마 들어가는 연령대가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젊죠. 20대 후반에 그죠. 좀 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2C 마켓,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중에서 이 당근 마켓이 이제와 생각해 보니 진짜 너무 컨셉을 잘 잡았다. 지역 기반으로 해서 뭐 BM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당근 마켓과 약간 비교된다 하는 것이. 딴 데 가기 전에 사실 네. 저희가 이거를 주제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최근에 당근마켓 아까 페이스북 얘기도 했지만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맞아요. 포스팅 때문이고 그렇죠.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게 뭐 그냥 요약만 하자면 네. 네이버에서 투자를 한 해외 스타트업이죠. 그렇죠. 네, 해외 스타트업이 당근마켓을 카피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뭐 UI나 UX가 거의 똑같다라는 어떤 그런 비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근마켓의 대표님이 그 글을 올리지 않으셨나요? 네, 글을 그렇죠? 올렸습니다. 캡처를 해서 올렸죠. 네.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게 카피를 똑같이 하는 대기업의 어떤 그런 뭐 횡포라고 해야 될까 감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이제 계기가 된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번에는 좀 심했다. 맞아요. 저는 이 뉴스 제목만 보고 컨셉을 가졌나? BM이 그러니까 중고거래 BM이란 게 뭐 지역 기반이고 중고거래면 뭐 어쩔 수 아주 없겠지.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봤을 때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리뉴얼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아마 상표권 등록은 안 해놓으셨겠죠? 디자인 등록은? 이런 게 안 되죠. 네, UI UX 쪽은 사실 저작권 넣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치만 좀 바꿔도 다른 걸로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스타트업이 계속 그거를 사실 이 디자인도 당근마켓이 또 리뉴얼을 계속 아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사실 그거를 등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거는 서로 어떤 도의적인 어떤 그쵸. 그런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유달리 네이버 쪽에서 좀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뺏기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해외 사업을 할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치가 없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이 그런 UI UX를 디자인 출원을 했다, 뭐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대만에 가서 뭐 딴 데 가서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글로벌 특허를 내야 될 거고요. 그 비용이 또 나라마다 다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그 큰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얻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발생했을 때 방어인데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슈가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
어쩔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픈 일이죠. IR 가면은 VC나 우리 심사역분들께서 그 하시는 되게 여러 가지 FAQ라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진출하면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 맨날 얘기 질문 자주 하시는데 많이 들으셨나 봐요. 많이 들었습니다. 맨날 우리랑 일상 대화할 때도 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제가 좀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안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아, 왜 그러신가요? 뭐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히 거기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 중 하나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켜가기 위해서 썼던 사용했던 대답 중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나 이 서비스가 정말 뭔가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어떤 컨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도 기업으로서 선점. 뭐 선점을 했으니까 뭐 좀 더 좋다,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약간 우리가 취업 인터뷰에서 하는 스탠다드. 스탠다드 약간 정답을 위한 대답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했는데 이번 당근마켓 사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거를 정말 카피를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하면 이걸 컨펌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무슨 제동을 생각을- 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제동을 건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스타트업을 되게 좋아하고 또 이런 업계를 좀 활성화하는 걸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몇 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정확히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에서 베트남에서 서비스하는 게디시라는 중고거래 앱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의사결정을 외국인이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라인이라는 회사는 네이버의 자회사라서 이제 저희는 거기 다 한국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라인 본사에는 외국인 맞아요.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많고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뭐 저희도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실 서비스를 많이 카피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벤치마킹. 벤치마킹. 네, 카피가 아니라 벤치마킹.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에서도 야 한국에 되게 좋은 앱이 있으니 이거를 빨리 벤치마킹해서 출시를 하자라고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의사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 상상의 나를 좀 펼쳐보자면은 아마 한국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실무자들이 똑같이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못 보고 출시가 되고 워킹 되니까 그러다가 언론이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윗분들이 이게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냥 던져만 놓고 디자인까지야 뭐 상관 안 해도 잘 하겠지. 맞아, 이렇게 맞아.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발했던 개발자가 네. 그 당근마켓 보고 그 팀은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벤치마킹을 했다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커졌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새로운 앱이든 뭐 또 새로운 서비스든 하면 어쨌건 현재 플레이어들을 경쟁사를 그렇죠.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하고 어떤 좋은 점, 뭐 개선해야 될 점 이렇게 맞아요,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판박이처럼 찍어냈다라고 조금 옮기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옮겨도 그래도 약간은 할 말이라도 있는데 이건 아마 이게 이렇게 들킨 게 들켰다고 해야죠. 당근마켓이 베트남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려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도 이거 만든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링고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되고 이제 해외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카피해오는 경우도 많고 사실 뭐 국경이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이렇게 공유되는 것 같고 각 시장에 맞춰서 로컬라이제이션을 그쵸.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복부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당근마켓은 이제 베트남 시장을 가려고 준비를 하던 팀이었고 설사 그쪽 팀에서 들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그쵸. 또 마침 그쵸. 그게 네이버라는 어떤 우리나라 IT 기업의 대기업에서 이제 자회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응이 좀 잘못했어요. 전적도 있고. 대응이 어떤 게 부족했다고 네이버에서는 생각하세요?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최적의 UI UX가 이거여서 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듣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 바꿨죠. 그럼 거의 시인한 격이나 그쵸, 다르네요. 그쵸. PM이 일을 안 한 거죠. 왜냐면은 일주일 만에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단하다. 일주일 만에 와.
얼마나 갈아 넣었겠습니까 개발팀을. 비상이긴 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대응이 굳이 꼭 잘못했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또 약간 양심은 있네요. 오히려 뻔뻔하게 이거는 우리가 뭐 개발한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바로 바꾸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양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은 결정권자가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 어쨌건 베트남이든 어디든 네이버든 뭔가 이걸 벤치마킹하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잘 된다. 의미가 있다. 잘 만들었다. 돈이 된다. 약간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이제 C2C 마켓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만 추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타코님이 셀마켓 이 셀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세포가 되겠죠. 네. 세포 마켓이라는 것을 C2C 마켓의 형태로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뭔가요? 일단 세포 마켓 그러니까 이제 정말 1인 마켓을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C2C의 일부 어떤 개념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계정을 팔로우하면은 거기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거를 C2C 그다음에 여기서 1인 마켓으로 지칭을 하고요. 좀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초창기 스타일란다, 그다음에 초창기 그 인블릿도 이제 1인 마켓으로 약간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기획된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인블리라는 사람이 뭔가 네, 그분이 이제 중심의 인플루언서였고, 그쵸. 이제 그분이 개인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라서 이제 그거를 1인 마켓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인 마켓 아까 살짝 얘기 나왔을 때 아이디어스가 가장 좀 활성화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인플루언서도 그렇지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가 파는 것들을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저는 사는 거 안 좋아해서 사본 적은 없는데 그 아는 그 동생 중에 조금 좀 뭐랄까 미모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인스타를 운영했는데 팔로우 수가 많지도 않았어요. 몇 천대?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자기 옷을 팔아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100% 안 된다. 겁먹 들었다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씩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여자 옷은 다 싸잖아요. 맞아요. 네. 몇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몇십 장은 팔았다는 건데 그런 거 보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어떤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도 확실히 판매가 되는구나.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래서 이제 쇼핑 태그를 붙여줬죠. 그렇죠. 굉장히 그 네. 욕구가 맞아요. 많았었기 네. 때문에 이 쇼핑 태그를 붙여서 바로 링크 타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을 쉽게 해주는. 그 미국에서는 아예 결제까지 할 수 있게 체크아웃이라고까지 나왔고. 네. 예. 그 예전에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몇천 명 정도 되는 그 친구도 파는 이유가 예전에는 안 샀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떻게 믿고 사? 뭐 저 사람 그쵸. 품질 뭐 어떻게 믿고 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걸 좀 더 믿는단 말이죠. 그런 내가 좀 더 가깝게 지낸 어떤 SNS 친구, 뭐 인스타 친구 이런 사람들을 더 믿기도 하고 저는 아이디어스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정말요? 네. 뭐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신박한 뭐 아이템 먹는 있죠. 거, 예쁜 뭐 예쁜 거, 예쁜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들으셨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예쁜 쓰레기. 아닙니다. 아이디어스의 판매자분들을 지금 수동 포도하시는 겁니까? 아이디어스에 500만 지금 판매자들을 지금 다 예쁜 쓰레기 만들자고 지금 맥북 얘기하는 거죠. 맥 시리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아이디어스를 찾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그 기성품에 대한 좀 그쵸. 질렸다라고 해야 될까? 그쵸.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싶어서 그런 걸 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디어스나 또는 이 세포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아이디어스에 딱 하나 샀는데 어. 그게 이제 핸드폰 케이스였고 핸드폰 케이스는 저도 원래 그런 1인이라고 표현해 세포마켓에서 많이 샀던 게 그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하는 친구한테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블로그 그래서 마켓. 근데 그분도 사실은 알게 된 경로는 인스타에서 보고 맞아요. 케이스 되게 예쁘게 만드시네 했더니 이제 판매 안내는 네이버로 돼 있어서 네이버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비밀 댓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비밀 댓글로 네. 뭐 신청하고 뭐 계좌번호. 근데 그게 이제 네이버 블로거를 기반으로 한 그쪽 시장이 되게 컸었는데 그쵸. 사실 이게 다 음성적인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불법 네.
불법이죠. 특히 네. 네이버 네. 입장에서는 싫죠. 아 그래요? 자기네들의 마켓이 올려가지고 뭐 아. 스토어팜 이런 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스토어펌도 아마 그 문턱을 되게 낮췄을 거예요. 네, 그래서 1인들도 사실 스토어펌에 다 입점될 수 있게 지금은 돼 있지만 이제 그 과거 한 5, 6년 전에 네이버 블로거를 기반으로 한 세포 마켓들이 커지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화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디어스로 넘어와서 핸드폰 케이스 한번 사봤는데 경험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앱을 요번에 체험 사용해 봤는데 좀 신기했던 게 먹는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수제 그게- 쿠키? 예, 그게 엄청 근데 또 수제 쿠키도 있지만 일본 뭐 떡도 팔고 맞아요, 떡. 저는 뭐- 생일 케이크 소주병 생일 케이크 아, 제일 사고 맞- 싶은데요. 저는 뭐 봤냐면은 네이버 포탈에 자기 사진이 나온 그런 케이크도 팔더라고요. 저는 로또 그냥 특이한 거 로또 진짜 많이 케이크 나온 뭐 거. 이런 거 네. 저는 여기서 떡도 사 먹어봤고 다 맛있었어요. VIP시군요. 아이디어스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저는 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전 여기에 좀 독특하고 그리고 액세서리 여성분 저도 그쵸, 그렇지만 맞아요. 반지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수공예로 만들어서 전 약간 그 대형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아이디어스를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려원이 그 광고를 하면서 맞아요. TBCF. 여기도 이제 커졌구나. 아. 여기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괜한 어떤 반감. 나만 알던 아이디어스였네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아주 유치한 느낌을 갖게 됐죠. 근데 실제로 초기 아이디어스가 초기에는 그 판매자와 소비자의 그 친근함을 높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팬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물건만 팔고 땡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직접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줬고, 그래서 내 물건을 사준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뭐 팬베이스 일종의 팬베이스로 좀 많이 기획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저도 그 당근마켓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아이디어스 하면서 윈도우 쇼핑의 재미를 느꼈어요.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넘겨보면 요새 동영상 탭도 생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약간 그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디어 커머스 형태로 영상을 아예 따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거기 밑에 이제 판매 링크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컨텐츠적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상품이 신박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근데 기성품보다는 좀 다른 수제라는 어떤 수제가 줄 수 있는 수제 제품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성, 그다음에 또 나만 갖고 있는 약간 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략을 잘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지 않은, 왜냐하면 기존의 수제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가격도 좀 그리고 기존의 수제 제품들은 일명 말하는 네임드의 사람들께 많아서 너무 비쌌죠. 비쌌죠. 네, 맞아요. 그 어떤 정말 소위 말하는 장인 정도 수준의 마스터가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수제의 느낌이 좀 더 장벽이 낮았다. 때문에 과거에는 제조하는 비용도 너무 비쌌고 그에 대한 신뢰나 기술의 평준화가 안 됐다면은 지금 기술이 평준화되다 보니까 약간 아이디어나 디자인에 따라서 제품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퀄리티는 수준 이상이 일단 나오니까 일반인 분들이 뛰어들기 쉬웠던 것 같고 결국은 C2C 얘기하면서 항상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 이제 구매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운동 관련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하는데 그분들이 판매하는 티셔츠나 왜냐면은 이제 그 운동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기성복이 거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팔뚝이 맞질 않아요. 어깨도 안 맞고. 타코님도 벌써? 아니,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 ING라고 언더아머? 언더아머 하기 아직 100이 부족해서 500 언더는 언더아머 안 되는데 400까지 400 하시는. 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 한번 찍어주시죠. 오디오인데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이 다양해졌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해졌습니다. 굳이 예전에는 좀 여성으로 압축되었던 뭐 의상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취향 기반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저는 이 C2C 마켓의 어떤 흐름을 들으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안 다니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꼭 아니더라도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여러 많으니까. 가지의 네. 어떤 루트들이 많아지고 맞아요. 지금 사실 당근마켓도 그렇고 아이디어스도 그렇고 뭐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살짝 얘기했던 뭐 셀릿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약간 좀 발품 팔거나 좀 손을 꼼냥꼼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여기에 예전에는 막 점포를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샵을 열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디어스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하다 보면 또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또 판매도 되고 이런 것들의 흐름이 확실히 어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라는 생각이 들게 엔잡러도 합니다. 되게 많아졌잖아요. 엔잡러라고 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자신의 취미 활동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미스트롯 우승자였던 그 송가인 그분이 원래 비녀를 파셨대요. 맞아요. 비녀요? 네, 비녀를 직접 만드셔서 비녀. 만들면서 파셨대요. 자기가 그 어. 집에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뭔가 좀 손재주가 있었나 이거 봐요.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노래도 하시고. 네, 맞아요. 이렇게. 근데 노래가 이제 하면 나가면 돈이 잘 안 되니까 집에서 그거를 한두 개 팔았는데 SNS에서 그게 잘 팔렸대요. 아. 그리고 마진도 좋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팔아가지고 근데 비녀를 많이 쓰나요? 그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그쵸. 하시나 봐요.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근데 그냥 그런 클래식한 게 아니라 그냥 퓨전? 빈처럼 빈처럼. 아, 빈처럼. 세포마켓 최고의 아웃풋이군요. 그 카더라지만 그분은 벌써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것도 나올 수 네. 있는 지금 뭐 여기저기 가면 제일 상한가니까. 근데 제가 그 약간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아이디어스 그 판매자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인터넷 글을 봤는데 확실히 다른 채널보다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팔 수 있는 채널 많잖아요. 뭐 그쵸. 개인이 너무 많죠. 스마트 스토어도 열 수도 있고 뭐 옥션에서 팔 수도 있고 오픈마에 팔 수 있는데 이쪽이 확실히 그 타겟된 소비자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라든지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스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게 UI나 UX나 아니면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흐름이 되게 잘 되고 스무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괜찮아요, 제일 괜찮아요. 좋았던 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숨고 혹시 써보셨어요, 여러분? 숨고. 네네네. 숨고 써봤어요. 숨고는 저는 뭐 제가 팔아보기도 하고 제가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숨고는 그게 너무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복잡하고 결제까지 가는 것도 복잡하고.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안서 올 근데 때마다 송고가 초기라 좀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어느 버전 초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 압력이 좀 되죠. 그쵸. 근데 아무튼 여전히 계속 리뉴얼 중이시긴 할 텐데. 그러니까요. 숨고는 그래서 크몽에 완전 완패당하지 않았나. 약간 아 정말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크몽보다는 승고가 네, 조금 더 이거는 좀 저도 승고에 한 표를 아 그렇습니까? 우리 나중에 크몽과 숨고로 한번 얘기를 아, 네네네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C2C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뭐 비녀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처럼 약간 기술을 파는 사람들도 재능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C2C는 사실 이제 제품 하드웨어 제품도 포함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서비스 네. 재능 이런 거를 판매하는 것도 C2C에 다 들어가고 말씀하셨던 숨고라던가 뭐 크몽도 다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이디어스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역시 이커머스의 기승전결은 오프라인이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스도 그 인사동 아, 예. 쌈짓길에 오프라인 매장 크게 지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건 몰라요. 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아이디어스는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긴 했어요. 뭐 하나 샀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사는 거안 좋아한다면서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쌈짓길 가서 쌈짓길 가가지고 누구랑 또 이렇게 또 데이트를 쌈짓길까지 가서 했어요? 최근인가요? 예. 아니 쌈짓길이 사실 좀 잊혀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 중반에는 되게 핫했는데 요새 사실 쌈짓길 가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요? 외국인 아니면 연상이다 라고 괜히 말했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근데 뭐 잘 해놨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카페도 있고. 네. 그럼 아이디어스 자체가 그 쌈짓길 안에 그 들어있는 그냥 조그만 네. 샵인가요? 아니면 네, 아니, 한 4층짜리로 꽤 규모 있게 지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3층인가 2층이 카페고 뭐 제품들을 좀 팔긴 하더라고요. 좀 부족하긴 한데 온라인에 온라인보다는 비해서 네. 그렇죠. 그래도 뭔가 그런 상징성이 굉장히 네. 큰데요. 주문 제작 제품들이 많아서 아이디어스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가면 느꼈던 게 스타트업들
것들에서 오프라인 운영하는 데들은 확실히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알바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하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이런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쓰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20, 30대가 좀 더 강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건 C2C는 정말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어떤 것으로 정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마치 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틱톡으로 좀 포커스를 했듯이 이번에 C2C도 여러 가지 마켓의 상황 뭐 아주 크게 얘기하면 옥션이나 아마존도 일종의 C2C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중고마켓의 대표격인 당근마켓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 세포마켓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디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와디즈나 세릿이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 클래스 101도 약간 C2C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숨고랑 크몽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쪽에 뭐 타링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이고 이제 거기에 온라인 버전이 이제 최근에 핫한 클래스 근데 사실 결국은 이제 플랫폼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단 많네. 어차피 그러니까 개인 C2C에서의 어차피 중간 다리는 필요하고 이제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만드는 수제 제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스가 갖고 있는 플랫폼 파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력과 뭐 조회와 그다음에 결제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좀 많았었던 거고 네. 또 인스타도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크몽이랑 아까 우리 크몽 숨고의 어떤 대결이 내부적으로 있긴 했지만 이제 그것도 어떤 재능인과 서비스 지식 서비스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플랫폼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좀 결국 플랫폼으로 기결이 되네요. 그렇죠. 여전히 플랫폼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블록체인을 좀 이렇게 찬양한 어떤 기사에서 플랫폼보다는 플랫폼 리스로 갈 것이다. 플랫폼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블록체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플랫폼의 파워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반장님 듭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메인넷은 다 본의가 있어야 아니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블록체인은 저희 5명이 다 노트로 묶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다 블록이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른 메인넷에 소속된 아 그런가요? 저는 하드 포킹 하고 싶습니다. 못합니다. 자, 다 이렇게 엄지 들어야 되는데 다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2C 마켓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뭐 우리가 감히 뭐 예측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는 뭐 C2C 마켓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커질 거라고 지금보다도 사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아이디어스를 저는 되게 초창기부터 알았었는데 당시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수공예 모아서 뭐 거래액 얼마까지 나오겠냐라는 좀 비관적인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좋고 그때도 호불호였구나 아이디어스가. 아니요, 불은 불은 아니었고? 아이템 좋다. 그런데 이거의 시장성, 규모가 얼마나 될까라고 좀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이제 다행히 저의 예상을 깨고 훨씬 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어떤 C2C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커져서 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훨씬 더 이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도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시장을 넓혀지게 지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너무 큰 정부주의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뭐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이런 말 하는 게 예전에 경제로 그러니까 경제 지수나 아니면 언더 쪽에 있던 것들이 이제 갈수록 잡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양성어 돌봄이나 육아나 심지어는 예전에 중고장터도 예전에 현금 거래를 다 했던 게 이제 다 소득이 잡히면서 국가 경제 쪽으로 와서 오히려 국가에서는 이게 조금 더 장려할 수 있겠다. 그럼 너무 세금을 걷고 싶은 어떤 국가의 입장 아니십니까? 국가한테 좋은 거죠. 약간 4차 산업 청년위원이신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진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어떤 C2C 어. 마켓에서 이런 정부의 어떤 세수를 걱정하는 저희가 이렇게 앞서가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슈스 후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5명 중 1명은 진짜 저거 위원회 했으면 좋겠다. 자, 다른 분들 어떠세요? 당연히 커지겠죠. 굉장히 더 커질 것 같고 이제 그 시대적 흐름, 그다음에 뭐 국가 어떤 상황에 맞물려서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기본 어떤 고용에서 발생하는 그 소득 플러스 이제 그거 이상의 것을 하고 싶었고, 또 워낙 요즘 손재주가 끼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부가적인 사업,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게 더 커지고 나면 이제 자신의 사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더 활발히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몇 회 정도 계속 얘기를 했던 주제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외세의 침략이 덜하지 않나 다행히도. 그래서 그러네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는 이 미시적인 거에서 거시적인 발전까지 정말 엄청난 방송입니다. 자, 일단 저는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어쨌든 커질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커지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 어쨌든 개인이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건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안전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판매자분들이 그런 조금 양심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개인 프리랜서 시장이 훨씬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다닐 필요가 없어지고 혼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직업의 개인화가 되고 조직의 해체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좀 그게 분산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Z세대처럼 개인화가 되고 그렇죠.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전 문화 영역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네. 갑자기 미국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조사하다가 잊고 있었던 서비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미국에서 크레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웹사이트고요. 커뮤니티 네. 형태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벼룩시장 느낌? 그렇죠. 벼룩시장, 정확하게는 벼룩시장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네. 벼룩시장 중에 중고나라 같은 어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근마켓처럼 지역 기반으로도 되어 있고, 거기다가 크몽이나 그 아까 숨고처럼 약간 서비스, 재능기부. 네, 서비스 기반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서비스는 텍스트 베이스 게시판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은 너무 후진 맞아요. UI UX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레그리스트 서울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각 주요 도시마다 그게 또 따로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되게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정말 후진 UI UX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어플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죠. 결국은 시장이 답인가요? 큰 시장을 가라? 서비스가 답인 거죠. 서비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허접한 UI UX를 갖고도, 허접하다고 표현하면 또 크레그리스트 코리아에 아예 허접합니다. 허접하고 그 약간 저 양키 감성이라 그러는데 그 양키 감성 특유의 투박함이 UI UX에 있고, 웹사이트를 나중에 뭐 검색하면 보시면 되겠지만 웹사이트에 색이 3가지 이상이 없어요. 그레이, 화이트, 그 다음에 폰트는 블루. 저 위키피디아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위키피디아가 그래서 왜 약간 위키피디아를 보시나 했는데 위키피디아 초창기 느낌. 그렇습니다. 여기 그 고용,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채용도 구인구직? 구인구직도 올라와 있고, 진짜 딱 그 옛날 우리 그 벼룩시장이라는 신문 있었잖아요. 네네네. 딱 그거예요. 눈 아프네요. 웹이나 앱이 우리나라만 좀 많이 화려하죠. 유럽이나 미국은 저런 스타일 굉장히 근데 중국도 엄청 화려해요. 좀 화려해요. 중국통 상디. 그렇죠. 미국통, 중국통.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뭔가 시장이라는 거는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변화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어떤 이 C2C 거래도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 상대님 어떻게 홀로 사는 프로젝트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많이 이제 사겠습니다. 아이디어스. 살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혼자 살다 보면은 코스트코를 갈 일이 없거든요. 이마트를 까죠. 갈 일이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 그쵸. 왜냐면 되게 벌크로 많이 묶여 있으니까. 심지어는 저는 아무튼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런 하나씩 2개씩 딱 필요한 것만 내 취향을 담은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가족끼리 살면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거를 당근마켓이나 아이디어스를 찾게 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앞으로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1인 가구가 꼭 20, 30대만 국한된 건 아니니까 이런 저는 오히려 이제 고령층들도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을 아주 실버 니치한 슈퍼마켓. 그렇죠. 니치한 생각. 왜냐면 그들도 뭔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자체 제작한 지팡이. 그렇죠. 그거 있죠. 이거 끌고 다니는 우리 할머니들 그런 것들. 그 끌고 다니시는 보행 키트. 그 보행 키트인데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렇지. 그 밴드 휴대폰 같은 넣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런 휴대폰도 넣고 밴드도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은퇴 연령에 지금 65세 정도 분들 충분히 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셀카봉을 달아도 재밌겠네요. 이렇게 앞에다가. 그래서 1인 방송 아프리카 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C2C 마켓의 어떤 영역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숨고 크몽 한번 해보죠. 숨고 네, 크몽. 우리가 항상 그 아이템 겁나 많은데 맨날 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방송에 정하겠습니다. 숨고 크몽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셀릿이나 와디즈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보면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디 네. 대표론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이 좀 약하네요. 다음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래요? 아니 당근마켓의 기다리고 대표님이나 있습니다. 아이디어스의 대표님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까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C2C 마켓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저희는 팟빵이나 또는 팟캐스트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열려있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은 issues.korea 근데 issues의 S가 3개입니다. issues.korea@gmail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sues 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